한빛의 두뇌과 김수진, 공명자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수면이. 그죠? 우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가 잠을 너무 늦게 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안 일어나거나 못 일어난다라고 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들긴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면을 취했는데 자다가 얕은 잠이 들고 쉽게 또 잠에서 깨거나 깨서 울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의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아이가 다음날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짜증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문제도 이제 유발을 시킬 수 있죠. 방금 공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잠을 잘 못 잔다, 수면 양이 적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두뇌 성장 자체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을 취할 때 두뇌 성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두뇌 성장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학습에 정말 직결적인 영향을 주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다음 날에 뭐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 잘 못하는 건 이제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제 기억에 잘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수면을 취할 때에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공부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 시간이 이제 짧아지게 되면 이 공부화 과정 자체가 적어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제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부모님들이 또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아이 키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면을 해야지만 특히 이제 수면을 하는 동안에 이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을 낮춘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수면을 한 아이들이 안정감이 있고 다음날 학교 생활을 차분하게 잘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느 정도 자야지 적절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적절한 수면량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이제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가 평균 수면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4시간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맞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들 반응이 오시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대에서는 수면을 취할 때 두뇌 성장이 너무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 양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두뇌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진입한 아이들의 경우 이제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춘기가 되면 이제 뇌가 굉장히 이 격변하는 시기이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이때 또한도 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8에서 한 10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와서 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참 많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9에서 한 10시간 정도로 더 많은 시간들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면은 좀 많이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정상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HD나 정서장애나 감각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수면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80%가 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수면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 수면 문제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부모님들이 관찰로서 많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로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뇌 활성도를 알아보는 이제 뇌기능 검사 같은 경우, 두뇌 각성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면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수면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뭐 우울이나 불안 이런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면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지 해당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정서 행동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또 감각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전정 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에 굉장히 이 임계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면에 쉽게 빠져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촉각적으로도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각 조절, 감각 기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아이들이 아까 뇌 각성도 그리고 감각 기질에 따른 활동량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관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하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으로서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CES라고 하는 크레니얼 일렉트로테라피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두뇌 전기 자극을 정상화시켜주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뇌는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신호를 보낼 때에 모두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기 신호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결국 두뇌 안에서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우리가 수면에 들기 위해서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교감 신경은 이제 낮춰줘야 되고 이제 이런데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조절을 하는 기법들을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바이오 피드백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양육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활동이나 이런 수면에 관련된 아이에게 맞는 환경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우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아이의 일과를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데 이제 본인이 일상 안에서 에너지가 다 소모되지 않는다면 이제 자려고 잠들려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뭐 엄마 아빠한테 말을 건다든지 아니면 계속 건드리면서 장난을 친다든지 결국은 수면 자체에 드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각성도 자체의 조절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의력 결핍이 있는 전두엽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활동들을 체크하셨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싫어하는 활동들은 수면 직전에 하시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불쾌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수면에 들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다 그러면 식사 전이나 아니면 식후에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질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게 한다든지 또 씻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식후에 바로 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도가 좀 높은 ADHD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씻는 걸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행군이라는 거래요. 계단 행군. 예, 좀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조금 더 소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각성도 좀 낮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단 행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이렇게 댄스나 율동들을 막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성도를 좀 낮춰주는 활동들을 하게 돼 있고요. 촉각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촉각적으로 좀 진정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욕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운동하는 거는 싫어하면서도 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목욕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감각 조절 기전을 사용해서 이제 수면 모드로 빨리 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오는 모든 감각들은 뇌줄기에 있는 망상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망상체에서의 역할은 이게 안전한 감각인지 편안한 감각인지 아니면 해로운 감각인지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하다라는 감각들을 입력해 주게 되면 그것들이 연수를 통해서 수면도를 이렇게 촉진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감각 조절 기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이제 수면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에 수면등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편안해하는 색깔을 사용하는 수면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라이트에 계속 반복적으로 별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시각적으로 점점점 멍해지면서 각성도가 떨어져서 수면에 빨리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각적으로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음악,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백색 소음을 틀어준 경우도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좋은 것들은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저톤으로 차분하게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면서 청각적인 이런 자극들이 진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잘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 라이트를 사용할 때 오르골을 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청각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이 오르골이 나오는 프로젝트 들으면서 보면서 잠드는 게 참 행복한 그런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적으로는 이불을 좀 어머니, 아버님께서 좀 잘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아이들하고 같이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재질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순면이라든지 아니면 순면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융처럼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 있잖아요. 예, 털처럼 만지면서 잠이 드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베개 모서리, 예,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진정을 시키면서 잠이 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풍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미니 선풍기를 타이머를 한 30분 정도로 맞춰놓고 직접적인 바람은 쐬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해서 순환이 되는 산들바람 효과를 내게 해서 이 촉각에 있는 그 우리가 이 촉각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진정 효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유수용성 감각을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일명 베개놀이라고 하는데 푹신한 베개를 가지고 아이한테 자 이제부터 너는 구름 속 꿈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푹신한 베개로 이 가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기분이 막 좋아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또 어느새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무겁고 딱딱한 베개를 또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자 이제부터 샌드위치 게임을 하는 거야. 자 너는 이제 샌드위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시면 고유수용 감각에서의 진정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요, 이제 루틴하게 하시다가 보면 이제 어느새 아이가 잠들려고 할 때, 엄마, 나 이제 그룹놀이 할 거야. 아니면 샌드위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제 잠잘 준비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면에 들기 위한 수면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일과들을 어머니, 아버님께서 좀 마련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이제 아이를 수면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수면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면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자야지 적절한 건지, 그리고 혹시나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나 훈련들, 그리고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인제 두뇌가 김수지 공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